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0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0월 1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8월 2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병술월 기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기축이 되겠습니다. 자, 제 강의 제목이 일진사주 명리학이죠. 일진사주 명리학인데 어떤 분이 이걸 물어보세요. 아니, 일진사주 명리학이면 그날 일진, 그날의 운수 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좀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냥 제목을 날마다 이게 데일리로 날마다 하는 강의잖아요. 그날 만들어지는 사주의 만들어지는 날짜의 사주를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신은 어차피 12개의 생시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제목을 정한다는 생각에서 했는데, 그날 일진이 바뀌게 되니까 제가 이걸 이제 일진사주 명리학이라고 이렇게 강의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일진 보는 법도 뭐 배울 수도 있겠고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은, 일진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자기의 사주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기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현재 처해져 있는 대운이 어느 대운에 있는지를 본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연과 월과 일을 갖다가 비교 분석하게 되면, 오늘 나의 일진, 오늘 나의 운세가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지만, 이 강의에서 지금 사람 수가 우리나라만 해도 한 5천만, 뭐 북한까지 하면 7, 8천만 되는데, 그 많은 거를 일진 보는 법을 다 알려줄 수는 없죠. 자기 사주를 일단은 일진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사주를 먼저 깨차고 있은 연후에 자기의 대운과 그 다음에 올해 연운이라고 하는 연운이라고 하는 경자, 그 다음에 월운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월주,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기축일, 이 상관관계를 살펴놓고 봐서 오늘의 운세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나의 일진을 보는 것이죠. 가끔이 아니죠. 뭐 TV라든가 아니면 잡지 같은 거, 일간지 같은 데 보면 오늘의 운세 이렇게 있어가지고 GT 72년생 무슨 생은 뭐 조심하고, 또 오늘의 운세 소띠 무슨 생은 뭐 조심하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솔직한 말로 다 틀립니다. 다 틀려요.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즉 이연령 비연령 하는 거죠. 왜냐하면 GT생들이 다 뭐 그렇게 산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들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고, 정확하게 나의 운세를 보려면 내 사주를 알고, 그 다음에 대운을 알고, 그 다음에 연월일, 또 시도, 오늘 내가 2시부터 3시까지 어떤 예를 들면 계약을 하는데 이것이 성사가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도 오늘의 운세로서 내지는 일진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것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명리로서도 가능한데, 그건 이제 대체적으로 단시 점을 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타로 같은 거, 타로 점을 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주역점이라든가 이렇게 점사로 하는 것도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뭘 보냐면은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문둔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기문둔갑 가지고 연운, 월운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기문둔갑 가지고도 단시점을 이렇게 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는 명리학이 모두 간파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특히 또 이런 경우를 많이 또 질문을 하죠. 사주가 같으면 같은 삶을 사는가, 이런 것들도 가끔 물어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죠. 같은 쌍둥이 또 같은 삶을 살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약간 착각을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태어나는 병인시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다 똑같은 사주인 것 같지만은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을 주위로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2시간이면 지구가 태양을 몇 킬로미터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이동해, 초속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으니까 지구가. 그러니까 같은 병인시라 하더라도 같은 사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고 지금 시주까지만 놓고 봤었는데 가구로 나누면 같은 사주는 아닌 것이 되죠. 그죠? 그래서 명리학으로 제가 명리학을 공부하고 명리학으로서 사주를 보는 입장이지만, 명리학을 가지고 100% 그 사람 운을 맞춘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명리로서 이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건 대략 한 70%
에서 70%에서 80%까지는 명리 사주 명리학 가지고 볼 수 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 운명은 큰 틀에 있어서는 주어져 있다. 어느 정도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상담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컴퓨터가 있고요. 컴퓨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있죠. 한글 프로그램이라든가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이거 뭐 한글이라든가 엑셀이라든가 이거는 안에서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돌려서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 사람의 몸체는 컴퓨터, 즉 하드웨어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안에 소프트웨어 어떻게 프로그램 되어 있느냐는 그냥 사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사주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이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사주 명리학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몸체는 컴퓨터의 하드웨어인데,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인 사주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사주를 알면 이 사람이 길이 100%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70%에서, 이것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지만 70%에서 80% 볼 수 있는 것이지, 공부를 뭐 대강 한다든가 간단히 한다든가 하다 만다든가 하면 10%도 맞추기 어려워요. 그래서 명리라고 하는 것 100%의 운을 맞출 수 있으면 그건 신이죠. 신.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학문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셔서 70에서 아니면 80,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그 이상의 어떤 운을 좀 감명해 볼 수 있는 어떤 자질을 소지를 터득할 수는 있겠지만은 대략 한 7, 80%다. 많으면 80, 적어도 좀 어느 정도 공부하면 70에서 80은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일진 강의라고 해서 일진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주를 보는 방법을 배우고, 스스로 일진은 내가 스스로 내 운명, 내 사주를 내가 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명시 기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자,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하는 것이 있죠. 제일 중요한 것,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가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어저께는 양토인 무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같은 토이긴 하지만 양토가 아니라 어떤 토, 음에 해당되는 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토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양토는 뭐라 하죠? 무토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양토의 특징은 뭐다 그랬습니까? 고황토라고 말씀을 드렸죠.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이라든가 드넓은 광야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토처럼 매우 넓거나 높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텃밭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대체적으로 이거는 전원토라고 해요. 뭐 작은 논이라든가 밭 같은 것 내지는 텃밭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작은 개념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흙 있죠. 요거. 그래서 이걸 갖다 분토라고, 이렇게 동이분자, 작은 동이에 담겨져 있는, 화분에 담겨져 있는 흙이다라고 해서 기토는 분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토와 무토의 큰 차이점이 또 한 가지 있다고 했는데, 기토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다라고 하면, 술토는 물기가 없는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토, 즉 기토, 무토 같은 토입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예쁜 꽃을 심을 수도 있겠고, 나무를 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작물이라든가 곡물 같은 것을 심어서 재배를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이고요.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땅을 기반으로 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공이 마찬가지죠. 땅이 없으면 만물이 존립할 터전을 마련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러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습해도 안 되겠죠. 너무 건조하면 사하라 사막같이 메마른 불모지가 되는 것이고요. 또 화기가 없는, 온기가 없는, 물기만 너무 많은 땅은 땅이 습해져서 썩어버리죠. 우리 옛날에 청계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거를 복개하지 않고 그냥 천을 있다가 박정희 시절인가 그거를 갖다가 복개천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덮어버렸죠. 콘크리트로
덮어가지고 그냥 물은 밑으로 땅으로 지하로 흐르게 하고 그 위에를 이제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죠. 햇볕이 들지 않고 밑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이 썩어버리죠. 그러니까 갖은 악취에다가 생활폐수 여러 가지 물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게 다 썩어버렸잖아요. 근데 또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이제 청계천 복원 사업을 한다고 해서 뚜껑을 다 뜯어서 치우고 이제 물을 또 흐르게 하죠.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물이, 땅도 마찬가지고 물도 마찬가지고 적당하게 온기도 있어야 되고요. 적당하게 햇볕도 받아야지만 썩질 않는데 너무 음습하게 되면 썩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청계천도 좀 물의 양이 좀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물이라고 하는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햇볕이 있어 주어야지만 썩지 않고 잘 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은 화분에다가 화초를 심어 놨는데 그걸 갖다가 햇볕을 보게 해 주어야지만 그 화초가 발화도 하고 꽃도 피우고 또 열매 씨앗도 있게 맺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방울토마토 같은 것도 화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화분을 갖다가 난초를 심어 놓고 빛 안 드는 지하실 같은 데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화분에 있는 화초도 자랄 수가 없겠고요. 또 화분 자체가 물만 주고 햇볕이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썩는다 그랬죠. 땅이 썩으니까 당연히 화초도 썩어버릴 수가 없겠죠. 오히려 그런 경우는 좋지 않고요. 이 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항상 따뜻한 햇볕이라고 하는 화와 그 다음에 적당량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토, 무토는 화는 하늘의 태양과 같은 병화라고 하는 것 내지는 우로수와 같은 물과 햇볕만 잘 있게 되면은 기토, 무토는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는데 물론 어떤 분은 이제 선생님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정화 임수는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공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자, 햇볕이 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따뜻해지라고 난로를 떼는 게 좋을까요? 난로를 떼면은 당장 온실 속은 따뜻하지만 전체적으로 천하를 따뜻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천하를 따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태양이 뜨게 되면 전국 아니면 지구의 반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기토일간이나 무토일간이 화가 필요할 때 정화를 쓰는 것과 병화를 쓰는 것은 그만큼 공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 것이고요. 수도 마찬가지예요.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강호수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같습니다. 자, 내가 1000평, 만평, 10만평의 논밭을 내가 하고 있는데 물을 대야 되잖아요. 논밭에다가 작물을 심어 가지고 작물을 키우려면 물을 대야 되는데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같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우물을 파 가지고 우물을 판다거나 아니면 저기 강에다 물을 끌어다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게 좋아요? 당연히 임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개수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비가 내리는 것이 더 공력이 크겠죠. 그러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물을 댈 수가 있죠. 물론 비 많이 오면 장화신고 삽 들고 가서 물고만 잘 터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임수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동이를 들고 저기 물지개로 물을 날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디오피아라든가 저쪽 이 열대지방이 물 부족한 데는 한나절을 걸어서 물을 갖다가 길러서 갖다 먹고 이렇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임수라고 하는 것, 개수라고 하는 것 어떤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개수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나 무토가 병화 개수를 쓰는 것과 정화, 임수를 쓰는 것은 그만큼의 공력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토는 작으니까 작은 흙이니까 간목에서 소토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은 필요치 않지만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을 해야지만 무토가 울체되지 않고 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고황토이고 작은 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막힌다 그러죠. 막힌다. 이걸 갖다 울체된다 내지는 색체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색체. 그래서 막히게 되면은 무토가 꽁꽁 막히게 되면 사람이 맹꽁이 같은 그러한 성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를 하고 병화 개수로서 배합을 하면 되는데 기토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간목은 그다지 그럴 필요가 없고요. 병화 개수로서 이렇게 잘 배합해 주면은 기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주를 볼 수가 있다. 단 이것은 뭘 기준으로 봐야 된다?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병화개수를 어떻게 쓸 것이냐. 경우에 따라서는 기토라고 하는 것도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월령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월령 술월이라고 하는 계절인데, 이 술월은 토왕절입니다. 원래는 신유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서방이고, 원래는 금이 세력이 있는 그러한 계절인데도 원래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흰월과 유월은 금왕절이지만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토가 왕합니다. 근데 어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신유 술월이지만 유금을 보거나 내지는 이렇게 신금을 다시 지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뭘 형성한다 했죠? 방합을 형성한다 했죠. 신유술은 서방이면서 신유술 이건 방합도 되잖아요. 그래서 신유술 방합이 형성되면 이거는 뭐가 왕해진다? 금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령 자체가 이렇게 술토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토가 왕하지만 이렇게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같이 있게 되면 토왕절이라 하더라도 금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진술축미를 다 갖추는 경우도 있겠죠. 진술축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또 진토까지. 이거를 갖다가 사고격이라고 해요. 사고격. 사고격은 사고 치는 격인가? 그게 아니고요. 사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자가 창고 고자예요. 네 가지 창고가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고격인데, 자, 지는 뭐의 고지죠? 지는 수의 고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술은 화토의 고지가 돼요. 화의 고지라고 봐야죠. 화의 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은 금의 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은 목의 고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고지. 그래서 고지라고도 하고 요거를 묘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포태법에서 마지막 단계죠. 포태법이라고 하는 것은 12운성이다라고도 하죠. 포태법 12운성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원래 포, 태, 양, 생, 그 다음에 욕자가 목욕욕자, 그 다음에 띠대자를 이렇게 쓰죠. 띠, 육대, 관, 갓관자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갓관자가 요거죠, 요거. 자, 관, 왕, 가장 왕한 단계 왕, 그 다음에 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쇠약하다라고 할 때 쇠를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사자는 죽을 사자를 쓰는 거고, 마지막에 세병사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묘라고 하는 것이 다 고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지. 지금 요 사고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에서 묘를 말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드렸죠.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금의 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고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는 목의 고지죠. 네 고지가 다 모여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사고격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사고격이 돼서 사주국세가 좋으면 거부지상이라고 했어요. 거부지상 뭐예요? 큰 부자라고 하는 큰 것에다가 부유할 부자, 거부 이렇게도 쓰고요. 내지는 거부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거부지상. 그리고 또 무토기토가 이렇게 무토일간이라든가 기토일간이 사고를 갖추고 천간으로도 다 뭐 화토 금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가세격이 된다 그래요. 가세격. 이렇게 가세격이면 토일간이 전체가 토로 이루어져서 완벽한 큰 평화를 이룬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세격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다. 왜냐면 땅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땅이 많으면 옛날 같은 거기다 농사를 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별격이 되는 거죠. 별격. 이거는 내격이 아니라 외격으로서 전왕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토일간이 전체가 다 토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왕격 중에서 이렇게 가세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전체가 뭐 이렇게 토는 아니더라도 토가 이렇게 많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토는 간목을 쓰진 않지만 이런 경우 토왕절에 무토투출하고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이런 경우는
용신을 간목으로서 토를 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금은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월지 자체 하나만 토가 있으면 이 경우에는 간목으로 소토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해요. 물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 술토라고 하는 토는 뭐예요? 마른 땅일까요? 젖은 땅일까요? 이거는 술토는 건토가 되죠. 건토라고 하는 것은 지지로는 천간으로는 무토가 건토지만 지지로는 술토와 미토가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습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는 진토와 뭐가 되냐? 축토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 술토 자체가 건조하기 때문에 기토도 아무리 지가 습토라 하더라도 환경 자체가 건조하면 금방 마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개수로서 토를 갖다가 윤토해 줄 필요가 있겠고, 그렇죠? 근데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는 뭘 하죠? 토는 상극의 법칙에서 토, 극, 수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토가 많게 되면 개수가 파극되다 보니 이 개수를 생할 수 있는 금이 좀 있어준다라고 하면 좋을 겁니다. 그러면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렇게 마른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해줄 수가 있겠고, 또 술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 했죠? 술월은 가을의 끝자락이면서 곧바로 겨울로 넘어가기 때문에 한랭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얼음열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은 아니라 할지라도 차갑기 때문에 화가 좀 있어서 또 조함도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수가 있은 상태에서 화가 필요한 것이지, 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화만 있다라고 하면 기후 자체는 조금 따뜻해질 수는 있겠지만 토는 바싹바싹 말라 있으니 뭐예요? 메마른 사막화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술월의 무토도 마찬가지겠지만 술월의 기토 또한 수가 있는 전제 하에서 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수가 없는 상태에서 화를 보는 것은 사주가 매우 건조해질 수밖에 없는 안 좋은 그런 환경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술을 먼저 써서 기토를 윤택하게 하고, 개수 자체가, 수 자체가 약하니까, 물론 임수가 있으면 임수도 쓰게 되고 개수가 있으면 개수를 쓸 수 있겠죠. 근데 수 자체가 임수든 개수든 약하기 때문에 금으로서 수를 생해주고 병으로서 조우하게 되면 이거는 매우 좋은 중화가 잘 된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은 음토인 기토가 되겠고요. 그 기토가 태어난 월령은 술월이 되겠습니다.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거, 어저께 무토가 술월에 태어났어요. 제가 원래는 비견에 해당이 되지만, 무토가 술토를 보게 되면 비견에 해당이 되지만 비견격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걸로격으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기토도 마찬가지예요. 기토도 원래 기토가 술토를 보게 되면 저거는 겁재에 해당이 되지만 겁재격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걸로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도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도 일간이 어떠다? 신왕하다, 신왕사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왕했을 때 대체적으로 일간이 왕할 때는 관살로서 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은 그거는 모든 일간이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모든 일간이 왕할 때 무조건 관살을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일간의 특성에 따라서 관살을 쓰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관살을 쓰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양간은 신왕하면 관살을 쓰는 것이, 관살을 취용하고, 그 다음에 음간은 관살보다는 식재를 취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옳죠,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목 같은 경우는 왕했을 때는 경금으로서 작벌하는 것을 취용하는 것이고요. 병화는 일간이 왕하면 임수로서 수보 양광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는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것을 좋아하고, 경금은 정화로서 단련하는 것을 좋아하고, 임수는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기토 같은 경우는 작은 흙이기 때문에 간목으로서 소토 소복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적당한 수와 적당한 화가 있어지면 좋지 않을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술월의 기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라고 하는 거, 임수도 괜찮고 개수도 좋은데, 이왕이면 임수보다는 개수 있는 것이 좋은데, 개수만 있어서는 약하니까 식신 내지는 상관인 금이 있어서 이렇게 상관생재 내지는 식신생재 하게 되면 사주국세는 원활해지죠. 단 술월의
기토는 차갑기 때문에 병화가 한 점 정도 있어서, 화가 한 점 정도 있어서 조후하게 되면 완벽한 틀을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지를 보게 되면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술형,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무시무시하고 만족해 보는데, 축술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술충, 충미충과 마찬가지로 축술형은 충은 아니지만 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역시나 토가 형할 충하거나 형할 때는 토가 좀 많아진다라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고요. 너무 축술형 한다고 해서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에 보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한 토의 기운을 설계하는 거죠. 토생금해서 설계하는 거죠. 요거를 이렇게 되면 요거를 갖다가 토금 가상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토금 가상관. 토금 가상관도 있지만 토금 진상관도 있죠. 토금 진상관. 가짜가 붙느냐 진짜가 붙느냐에 따라서 진상관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상관이 많은 것을 말하지만, 이렇게 토금 가짜가 붙은 뭐예요? 일간이 왕하고 반대로 상관이 약한 경우, 이런 경우는 상관을 더 치용해서 왕한 기운을 좀 더 설계해 놓은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고, 연재 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월의 기토는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수로서 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하고 금으로써 수를 생수해 주는 것은 나쁘지 않고, 또 화가 있어서 조우하는 것도 좋다라고 했지만,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거는 금을 갖다가 좀 억압하는 그러한 좀 단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병화가 위치가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건데, 여기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병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하기도 해요. 토를 생하기는 하는데,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병화는 경금한테는 7살에 해당이 되죠. 무시무시한 맹수가 앞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경금이 무서워서 자기 일을 잘 못하죠.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도 사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같은 글자 가지고 사주를 배합해도 위치가 어떻게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사주는 또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사주 명리학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오늘의 생시 알아보도록 하죠. 아까 이제 뭐 어느 정도 화도 갖췄고 식신도 갖췄고 상관도 있고 재성도 있어요. 웬만한 거는 갖출 건 다 갖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금 토가 너무 좀 일간이 좀 왕하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가 좀 중요하긴 한데, 자, 갑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갑자시가 되면 갑기합하죠. 그 다음에 요거 자축도 이렇게 합을 하게 됩니다. 요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합합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합합격. 합합격 중에서 토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기토하고 간목이 합을 해서 토왕절에 어차피 병화라고 하는 것은 토를 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자축합하면 자축합 뭐가 되죠? 토가 되죠. 이렇게 해서 합합격으로 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합합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지에 자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토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토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 이게 전체가 토가 됐을 때 금이 있는 것은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만, 토가 있거나 아니면 목의 기운이 이렇게 섞여져 있으면 이거는 좀 합합격이 된다 하더라도 파격이고요. 역시나 자수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합합토격, 즉 합합격이 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자축은 합해서 토로 하는 걸로 볼 수 있어서 수는 좀 약해지죠. 근데 지금 뭐 수가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간목이 있어서 기토하고 이렇게 탐합하게 되면 이거는 좀 사주 자체가 조금 약간은 탁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을축시가 돼도 이것도 토로 종할 것 같지만 토로 종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을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뿌리가 약한 을목이라 하더라도 목의 기운이 있으면 종격을 이루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금을 용신으로 써가지고 이 7살인 을목을 좀 제해주고 수를 생해주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병화가 옆에 있는 것 역시나 이 병화의 위치가 매우 좀 좋지 않은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또 병인시 정도 되게 되면은 이쪽 병화가 얘를 갖다가 이렇게 억압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병화는 일단 토를 생한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조후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조후한다.
한랭한 기운을 갖다가 좀 따뜻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병화 자체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이 아니고 다른 거였다라고 하면 병화가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왕 있는 거면 뿌리가 있는 것이 더 좋을 수 있겠고, 역시나 병화 자수가 있기 때문에 사주의 배합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금이 좀 살아나게 되면은 토생금하고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해서 좀 통관도 잘 될 것 같은데, 금의 기운이 좀 병화에 의해서 좀 파극되어 있는 것이 조금은 아쉽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네요. 정묘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병인시, 정묘시를 택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묘는 승목이고요. 그 다음에 인목은 좀 그래도 승목은 아니고 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화의 공력 측면에서 놓고 보더라도 정화보다는 병화가 더 월등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태기를 해서 출산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이른 날이라 하더라도, 이른 시간이라 하더라도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로 이렇게 잡아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무진시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 소토화하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원국 자체에 간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 왕토의 기운을 갖다가 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극제를 못한다고 봤을 때는 설기를 하는 쪽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왕자의 억이죠. 왕자의 억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왕자의 억은 왕신은 관살로서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왕제의 억이라고 하면,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자를 식상 의 기운으로 가지고 설계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간목이 있었다라고 하면 억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만약에 간목이 없기 때문에 이 사주는 금으로서 설계해야 되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역시 병화가 있어서 금을 갖다가 이렇게 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라리 경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 경금은 좀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경금은 술래 통근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축에도 통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좀 살아나야지만 이 사주가 막히거나 울체되지 않고 그나마 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임신계요시는 비슷해요. 임신시 하나만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수가 있는데 기토는 왕토인 무토와는 달라서 작은 흙과 같죠. 임수가 너무 세력이 있으면 기토는 수동류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모래가 큰 물에 휩쓸려 간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만약에 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임수보다는 그래서 개수가 있는 것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기토가 수월에 태어나서 왕하죠. 이렇게 유축회금하죠. 유축회금해서 왕토의 기운을 금으로서 설기하고, 그 다음에 그 금이 개수를 생하면서, 그죠,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다. 이때 이 경금은 병화에 약간 억압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금이 축토하고 합을 해서 금이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러한 배합은 나쁘지 않은 대합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요거 계유시 괜찮겠고요. 운세 자체는 화운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변함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